오늘은 2월 15일입니다. 혹시 저녁에 MBC 8시 뉴스 보십니까? 이 며칠간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이 나오죠. 김수현 녹음 파일로 알려진 그 녹음 파일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14일 MBC 말고 KBS에서도 역시 녹음 파일이 2,300개를 입수했다 하고는 또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는 보니까 밋밋한 몇 가지 내용만 살짝 나오고 말아요, 보니까. 그런데 MBC 보도는 체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같은 녹음 파일 입수라 하는데 서로 많이 보도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많이 보도된 내용, 그러니까 최서원, 고영태 보도된 내용 중심으로 일자별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어떠한 보도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이쪽 말 저쪽 말을 동시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전체의 내막을 그나마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말을 빼버리고 다른 쪽만 이야기하게 되면 왜곡돼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는데 큰 사진으로 전체 찍어서 보도하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조금 한적한 곳을 딱 찍어서 보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보도는 보도지만은 전달은 완전히 달리 전달되지요. 네, 이거 이제 왜곡이죠, 왜곡.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나 여러분은 기자가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된 내용들이 정말 근거 있는가, 팩트인가, 이걸 100%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보도도 잘못된 보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하고, 그저 우리는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고 이럴 뿐이에요. 그냥 어떤 것은 또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이미 수많이 보도돼서 수많은 사람이 아는데 정리를 해보려는 거예요.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정리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 드릴 테니까 같이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을 누가 일으켰는가 하고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법정에서 최 씨는 나는 도움만 준 것이고 다 고 씨가 알아서 한 거다 한 거고, 또 고 씨는 최 씨가 다 알아서 한 거고 우리는 월급 받고 일만 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이제 또 봐야 되겠고, 우선 여기 큰 회사가 등장합니다. 그건 뭡니까? 미르 K스포츠재단. 이것은 바로 문화, 체육, 육성을 목표로 하면서 이게 조성이 된 거죠. 기금 조성이. 그래서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설랑설레 하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가지고 했는가, 그거는 또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WK 이건 뭐냐? 이건 이제 고 씨는 최 씨가 만든 거라고, 최 씨는 나는 좀 도와만 줬지 모른다 하는 식이고, 증언이 그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WK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설립 일자들이 거의 일치돼요. 먼저 큰 재단인 K스포츠재단, 여기에 기금이 기업들이 출연해가지고 7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좀 더 하면 이제 1000억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K스포츠재단은 작년 2016년 1월 13일 설립 허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WK는 하루 앞서서 1월 12일 날 이게 설립되는 거예요. 1월 12일 날 동시됩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 정작 중요한 이제 고영태 주변 인물을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고영태 주변 인물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영태는 바로 WK 전 상무를 맡았고요. WK 이사, 대표 이사라 보통 그렇게 말하고 이사장이라고도 말하는데, 최모 씨 그 변호사인가 봅니다. 그분이 했고, 일반 대표는 조 씨, 그분이 했어요. 이런데 고영태는 바로 거기서 상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K스포츠재단하고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쭉 있는데, 노승일 이분이 고영태 친구입니다. 한체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가 또 16년 1월 11일
K스포츠단에 입사합니다. 누구 주선으로 입사하느냐면 고씨 주선으로 입사를 하게 돼요. 이제 바로 출범과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상영, 이도 고씨와 한체대 출신, 약간 후배지만 박헌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K스포츠 재단에서 원래 차장인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다나 강직원 씨로 나오네요. 이 보도상 그렇습니다. 이거 전부. 이분도 고씨처럼 한체대 출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녹음 파일의 주인이라는 김수현만큼은 아니에요. 이 경우는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 이제 둘이 그쪽으로 아는 사이죠. 그래가지고 고씨와 연이 되면서 들어온 시기가 2014년 4월 5월경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보도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2,000개 주로 알려져 있지만 2,300개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 녹음 파일이 도대체 어떻게 녹음을 한 거냐 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보도를 언뜻 보니까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 가지고 자동 녹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어플을 설치하면은 어떤 통화든지 자동으로 녹음돼요. 그냥 뭘 눌러가지고 녹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적 대화 일반 것도 다 녹음되겠죠. 아무튼 전화를 하는 건 100% 다 녹음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까 말한 고씨 주변의 일행들하고 이제 대화한 것도 고스란히 녹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또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컴퓨터에 옮겨 놓겠죠. 네, 이렇게 저장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김수현 녹음 파일이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 MBC에서 보도되고 또 법정에서 나타나고 이런 상당히 쇼킹한 내용은 조금 이따 이제 언급할 겁니다. 이제 주변 인물은 이렇게 정리를 대충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난 시기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아까 노승일은 입사가 16년 1월 10일이라 그랬죠. 작년이죠. 한 1년 지났네요. 그리고 고씨와 최씨가 만난 경우는 이제 고씨 말로는 2012년이다 그랬죠. 그때 가방 사업을 할 때 만났다 이렇게 되죠. 1월 23일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굉장히 격한 말을 하는데요. 구역질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런 말도 했고 또 그런 업종에 종사했고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런 말도 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2월 1일 10차 변론 때 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최순실과 고영태 전 WK 이사의 불륜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최 씨와 대통령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다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거니 해야 됩니다. 양쪽의 말은 다 그렇다 정도로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고시 주장 이런 게 있습니다. 2002년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보따리 장사를 했다 이거죠. 2008년 빌로밀로를 설립했다. 2008년입니다. 여기서 지금 2008년 빌로밀로를 설립하고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2012년도에 최 씨를 만나게 되는 걸로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고시 진술에 있고 주장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남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나도 이제 언급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보도에 보면은 뭐 호바에서 만났지 않느냐 아니면 가라오케에서 만났지 않느냐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하긴 했겠습니까? 그저 A씨가 B씨가 그랬다 아니면 동료가 뭐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이 이제 나오면서 보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과거에는 뭐였고 이런 것까지 쭉 나오지요. 그러나 제가 언급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끝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추측만 할 뿐이지 공개적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또 우리가 그저 100% 그걸 맞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본 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 정도 해놓습니다.
아무튼 최 씨와 고 씨가 정식으로 사업을 벌리는 것이 바로 신사동 의상실입니다. 그게 2013년도에 시작되는 거예요. 2013년. 가방 사업할 때 연관되고 그런 것은 알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 신사동 의상실에 이게 CCTV를 설치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나오죠. 그건 누구냐? 바로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가 기획을 한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진동 기자가 자기가 진술하거나 말한 내용 중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설치했냐? 2014년 말쯤에 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고영태가 건물 계약자이기 때문에 CCTV 설치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CCTV를 12월 3일에 떼야 됐다는 거죠. 12월 3일에. 왜 뗐는가 하면은 그때 11월 28일에 정윤의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14년 이야기입니다. 난리가 나니까 사무실을 점검하면 그게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CCTV라는 것이 몰래 설치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CCTV와 몰카는 어떤 차이 난 줄 아십니까? CCTV는 정식 법대로 설치하는 것을 CCTV라 그러고 그런 거 상관없이 몰래 설치하는 건 몰카라는 겁니다. CCTV라고 원래 생긴 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CCTV다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진동 기자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최 씨 몰래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밝혀질까 봐서 12월 3일에 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법을 안 지켰다 이야기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걸 설치하는 데는 이제 법이 있죠. 법이. 여러분 어디 건물에 들어가면 CCTV 작동 중 뭐 이런 거 붙여놨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고객이 많이 오는 데 그렇게 해놔야 되죠. 그리고 고객이 안 오는 곳에서는 그 사용자들이 인정하에 그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데 누군가 그 설치하면 그 몰카가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어긴 거야 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몰카라는 건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몰카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검찰에서는 CCTV라니까 또 우리는 또 그렇거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 씨와 고 씨가 사업을 한 게 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이제 대충 알려져 있는데 고 씨 진술에 2014년 봄까지 했다는 식으로 이제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튼 2014년까지는 이것을 한 것이고 그 뒤에 김수현이 합류가 2014년 뭐 5월경 어쩌고 그러니까 그때 합류해서 김수현은 고원기획 대표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일을 같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2015년에 이제 3월 이런 게 알려지는데 차은택 씨가 어떤 작용하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은택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봅시다. 광고, 뮤직비디오, 대중음악, 영화, 영상 전문가입니다. 골든 디스크 뮤직비디오 감독상을 3차례 받았고 칸 국제광고제 뉴미디어 부분 금상도 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지간한 스타들 뮤직비디오 찍은 사람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근데 이분이 2015년 4월 3일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된다 이러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 K스포츠재단 미르 이런 아이디어는 과연 누가 냈느냐? 그전부터 누군가 그 아이디어가 있었을 건데 추진을 이 차은택 감독이 주로 했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또 있어요. 왜냐 워낙에 문화에 대해서 밝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미르는 문화 쪽이거든요. 스포츠 또 그쪽은 또 스포츠라도 아무튼 그런 걸 하든지 뭐든지 그런 구상을 하고 전문가래야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재단 한다고 해서 체육에 종사했다고 해서 그걸 또 잘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 선수 생활하고 경영은 또 다른 거잖아요. 모든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은택 이분이 최서원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면서 일을 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아무튼
그로부터 몇 달 지나서 이제 7월경에 2015년 7월경에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 만난 사이에 어떤 이런 재단 문제가 약간 언급되면서 그럼 이 재단이 언제 설립되느냐? 그로부터 해를 딱 넘기고 16년 1월 13일에 설립허가가 떨어집니다. 설립허가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K스포츠 재단 미르가 이제 출범하는데 K스포츠 재단의 초대 이사장입니다. 이거 보통 이사장 그래요. 이거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누가 맡느냐 하면 정동구 씨가 맡아요. 그리고 김필성, 이철원, 정현식, 주종미 이렇게 다 이사를 구성한 거죠. 재단은 이 이사가 모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실무는 사무총장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해 2월 16일 이사 정동구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임해버리네요. 그래서 16년 5월 13일 정동춘 이사가 취임을 해요. 3개월이나 있다가 취임하네요. 그런데 1월쯤에서 뭐가 나오는가 봅시다. 여기에서 보도되는 그 방송 녹취록 그것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6월 3일 2016년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동춘 이사가 취임하고 바로 얼마 안 있었습니다. 6월 3일 돼야 합니다. 이 고시가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이제 WK 이사로 있습니다. 내가 재단 부사무총장 그걸로 아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긴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렇게 되죠. 6월 3일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입니다. 그때 이제 또 대화가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성한 그 자리에 심어놓고 나중에 나하고 소장과 관계가 끝나더라도 여기서 이제 최순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소장이 끝날 때가 됐어. 체육재단 잡아놨지. 우리 재단 잡아놨지. 이렇게 됩니다. 거의 뭐가 됐다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7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되고 이제 한 6개월 흘러간 거죠. 자, 이거는 7월 10일입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보다 살짝 하루가 앞이죠. 이거는 누가 말하냐? 김수현이 말하는 겁니다. 김씨. 그렇게 해서 차 감독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봐요. 이때가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또 대화가 이렇게 이어져요. 김씨,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면 되는 거죠. 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까임을 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된다고 보니까요. 6월 23일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보다 한 달 전 이야기네요. 그렇게 7월 조금 전에는 10일, 그전에 11일 이런 대화였는데 지금 이거는 6월 23일 대화야. 한 달 전 대화입니다. 그로부터 이모 씨입니다. 월요일부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알고 네 계정하고 메일 주고받은 거 있지? 그거는 너도 다 없애. 이제 이런 발언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증거인멸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모씨 이어집니다. 해지하고 그거를 유심칩 뽑아서 찢어버리고 전화기를 그냥 한강 같은 데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월 30일 정현식 사임을 해요. 사무총장 맡았던 정현식이. 그게 6월 3일 날 내가 재단 부사무총장 그걸로 아예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사무총장 자리에다 딴 사람 앉혀놓고 등등등등 이 말이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6월 23일 바로 이 정현식 사임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조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저기 법정에서 이런 녹취록도 공개됐죠. 고 씨가 말합니다.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이제 그리고 또 김 씨가 근데 형이 아직 그걸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1년도 안 걸린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게 뭡니까? 또 실제로 다음에 빵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지요. 자, 그런데 미르 K스포츠 재단, 이것을 문화책 육성 공익 차원에서 재단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인데, WK는 동시에 만들어졌지만은 거기서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시 측 입장에서는 같은 회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직원이고. 그렇죠? 근데 최서원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같은 회사라면 왜 WK가 요청한 연구 용역비 4억 6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K스포츠 재단은 일단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내려고 했는데 재단에서 안 준 거죠. 그러니까 WK와 K스포츠 재단이 모두 최순실 것이라면은 K스포츠 재단에서 WK 연구 영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경재 변호사 이제 이야기죠, 이거는. 그리고 또 이런 거. 지역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 용역 제안서를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하고 3억 720만 원을 연구 용역비로 청구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연구 용역 제안서가 이제 박은영 과장의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모두 최순실 지시에 따라 박은영 과장이 작성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K스포츠 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구 씨와 사무총장 정현식 씨가 타당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냐? 그 회사 전부 최순실 거라면은 그 지시하면 다 돈 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죠. 근데 아닌 거는 회사가 완전 다른 회사 아니냐 이거고, 최서원 씨도 WK는 자기 뭐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도와줬지 자기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늘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 보도가 종종 나오지요. 그러나 이제 고 씨나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최서원이 알아서 한 거고 최서원이 지시를 따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 용역비 받으리 했던 거, 이거는 또 고영태는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르는 일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 법정에서 이렇게 알려진 게 이런 대화도 나오죠. 이제 재단을 접수하는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김 씨가 이런 말이에요. 500억이니까 형 괜찮다니까요. 계산 맞추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미르 재단도 지금 한번 봐봐야 돼. 이사장도 맡아야 하고 안 하고 나왔는데 내가 김 알아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형 사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제 아마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 이 두 재단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론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김 알겠어요 미르. 이제 정현식 씨는 6월 31일 날 사임하고, 그리고 잇따라서 8월 24일 이철원 씨도 사임하고 9월 29일은 정동춘 이사장도 사임을 하게 되고 김필승 주종미 사임합니다. 이래서 전부 기존 처음 그 정부에서 임명한 겁니까? 이런 이사진은 모두 퇴임을 해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9월 29일 전후로 해서 이 막 사건화가 돼가지고 시끌시끌할 때입니다. 아무튼 녹취록 공개된 것이 뭐 36억 이 부분도 또 공개됐잖아요. 아무튼 이런 녹음 파일 이거는 검찰에서 이제 전부 원래 확인한 것이고, 또 현재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제출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양면이 전부 언론에 공개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계속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연결되면서 비선농단 이와 같이 보도되고 또 그 방향으로 이제 수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그것만 발표됐지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묻혀 있었다는 거지요. 그거는 묻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는.
이래 가지고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이렇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그 변호인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서원과 고 씨의 불륜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경재 변호사, 최씨 변호사입니다. 이제 최씨 그 법정에서 또 이것은 모두 고 씨가 다 한 거 아니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추궁하는 것이 아까 나온 거지요. 그렇게. 그러나 아직은 다 결론 안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모양이 그래요. 그 보도들이 100% 맞는 보도라고 우리가 확정도 못하고 발로 뛰어서 확인도 안 했으니까 그저 우리는 알 권리 차원, 공익 차원에서 이렇게 더듬어보고 열거해보고 짐작해보고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양쪽 말을 고루 언급했습니다.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제대로 딱 공정하게 나오려면은 정말 어떤 제3기관에서 수사를 하든 누가 하든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양쪽을 확실하게 드러내가지고 이제 판결을 해봐야 되겠죠. 재판소에서. 그래야 나오겠죠. 그래도 이제 윤곽은 이제부터 드러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녹취록이 다 공개되기 시작하니까 일단 윤곽이 나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이 엄청나게 또 뒤집히고 폭풍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1월, 3월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재수사해야 된다는 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니 그 수사가 어찌됐든 이제 여론이 그렇게 들끓을 거라 이거죠. 아무튼 특검이 28일 날, 이달 28일 날 종료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3월로 가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어지가 윤곽이 드러나고 또 판결 날짜가 잡히고 안 그러겠습니까? 늦어도 4월에는 판결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쯤에서 완전히 이 모든 게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됐다고 치면은 그 후에 제대로 또 수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군수사기관, 관은 이제 검찰이고 그 수사계통이죠. 그리고 민은 또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계층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또 수사할 수도 있죠. 사태가 깊고 커지면 그렇다 그거예요. 그저 단순 차원에는 꼭 1단계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그렇다면은 또 사람들이 한교안 대행이 나서서 이거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교안 대행은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드러날 게 좀 더 드러나고 여론이 확실하게 어느 방향으로 탁 섰다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자연히 한교안 대행이 움직이겠지만은 그 전에는 지켜볼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나서 과연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또 한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2017년도 정세가 트럼프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국정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해가 2017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죠.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한테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 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건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브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 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 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 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 가지고 네이버 브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 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브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것은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은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아요. 그래서 꼭 근거 팩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고는 짐작하면 안 돼요. 그건 남이 해놓은 걸 적당히 몇 군데 변조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막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속죠. 모르니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편집해서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확인해야지 언뜻 거기 하게 되면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실 때 또 너무 극단적인 댓글은 자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